평생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될 것인가? 그 아득해 보이는 차이는 사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바로 15,000달러라는 99%가 평생 넘지 못하는 죽음의 문턱이죠. 연봉이 얼마인지는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금융권 쓰레기들은 이 진실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돈의 흐름을 영원히 복잡하게 여기길 바라지만 부의 비밀은 그저 단순한 산수일 뿐입니다. 특정 임계점만 돌파하면 게임의 법칙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명백한 수학적 진실 말입니다. 제 이름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저는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헤지펀드 제국으로 길러냈습니다. 124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굴렸고 세계의 중앙은행과 정부, 최상위 재벌들의 숨은 조력자였으며 2008년의 끔찍한 금융 붕괴를 정확히 예견했죠. 닷컴 버블, 국가 부채 위기 등 지난 50년간의 모든 경제 폭풍을 뚫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저조차 꽁꽁 숨기고 싶었던 충격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1982년, 저는 철저하게 파산했습니다. 오지도 않을 대공황을 오만하게 떠벌렸고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라고 착각했습니다. 결과는 제 오만이 불러온 끔찍한 대참사였죠.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했고 저는 철저한 머저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침을 뱉고 떠났으며 제 명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밀린 고지서를 막으려 아버지에게 4,000달러를 구걸해야만 했던 그 뼈저린 실패가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영원한 부를 거머쥐는 자와 평생 빚쟁이로 썩어가는 자의 진짜 차이는 무엇인가? 그 후 5해 동안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천 번의 자산 증식 사례를 현미경처럼 뜯어보았죠. 수백 명의 최상위 투자자들을 신문하듯 파헤친 끝에 승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소름 돋는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잔머리도 든든한 배경도 알량한 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그 너머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것. 그 기준점은 바로 15,000달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쥐꼬리만한 월급에 목매며 나 따위가 감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의심된다면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그 참담함을 저는 누구보다 뼛속 깊이 압니다. 주머니에 먼지만 굴러다니는 끔찍한 가난은 제게도 익숙한 지옥입니다. 적은 월급에 숨막혀하고 단돈 1달러에 벌벌 떨며 거대한 자본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돈에 대해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상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극초기 단계는 당신의 피를 말릴 정도로 끔찍하게 느립니다. 겨우 수백 달러를 모아봤자 계좌는 쥐고 있는 것 같고 푼돈을 더해봐야 모욕감이 들 만큼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주변의 멍청이들이 신용카드로 쓰레기를 사들이고 해외여행을 자랑하며 떵떵거릴 때 나만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미치도록 불안해지겠죠. 경고하건대 이 허무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 절대 다시는 백기를 들고 맙니다. 이 패배자들이 절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들이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인 기하급수적 곡선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저 죽은 심장 박동처럼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만 그것은 결코 멈춘 것이 아니라 잔뜩 웅크린 채 폭발을 기다리는 맹수입니다.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당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적은 없습니다. 정리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기를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 하나만 해봅시다. 당신이 죽어라 한 달에 400달러를 모아 1년에 4,800달러를 쥐어짰다고 가정합시다. 첫 해가 끝나갈 무렵 그 4,800달러에 쥐꼬리만한 이자가 붙어봤자 기껏해야 5,000달러 언저리일 겁니다. 1년 내내 도시락을 싸들고 휴가도 반납하며 똥차를 몰고 다니며 처절하게 희생한 대가가
고작 5,000달러라는 초라한 숫자라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약한 자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은 통장에 찍힌 5,000달러를 보며 이런 쓰레기 같은 속도로 언제 부자가 되겠냐며 탄식하죠. 그들은 덧셈표밖에 모르는 1차원적 바보들입니다. 5,000달러에 1년이 걸렸으니 10만 달러를 모으려면 20년이 걸릴 테고 그때쯤이면 이미 늙어 죽을 거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라며 자위하죠. 단언컨대 이 멍청한 착각이 자본주의의 어떤 악독한 착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빈민가에 가두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세나 썩어빠진 사회구조 탓이 아닙니다. 모든 판도가 뒤집히는 진정한 시작점은 바로 최초의 15,000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뇌 구조와 돈의 수학적 계산법이 완전히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돈 못 모으는 루저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승자의 본능으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증거를 쥔 겁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강철 같은 방패가 생기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선택지들이 쏟아집니다. 차 한 번 고장났다고 길거리에 나앉을 벌벌 떠는 노예 신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볼까요? 당신의 자본이 당신의 눈앞에서 살아서 맹렬하게 움직이는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15,000달러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보수적으로 연 1,200달러의 불로소득을 뱉어냅니다. 당장 인생을 뒤바꿀 액수는 아니지만 이건 눈앞에서 복리로 증식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배중이 처절하게 무시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죠. 돈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붙는 저축액을 추격하다 못해 마침내 짓밟고 넘어서는 겁니다. 1,000달러에서 10%를 굴려봤자 100달러.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15,000달러에 10%가 붙으면 1,500달러라는 현찰이 꽂힙니다. 당신이 1년 내내 피토하며 모은 돈의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꽁돈입니다. 3만 달러가 되면 이자는 3,000달러로 폭발하고 이제 당신의 자본은 당신과 완벽히 대등하게 맞벌이를 합니다. 75,000달러가 굴러가면 7,500달러를 물어옵니다. 당신의 돈이 어지간한 회사원들보다 더 독하게 과로하는 셈이죠. 그리고 15만 달러가 되면 15,000달러를 찍어냅니다. 방금 전 당신의 인생을 바꿨던 그 최초의 임계점 전체를 당신의 자본이 단 1년 만에 숨쉬듯 복사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만 아는 부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게임의 초반부는 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 혼자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버티고 결정적 교차점에 도달하는 순간 돈이라는 노예가 당신의 짐을 가로채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비로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하수들은 이 황금 교차점을 구경조차 못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초반에 도망쳐버리니까요. 돈이 태업하고 자신만 죽어라 일하는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이 달팽이 같은 더러운 속도가 어떻게 거대한 부의 해일로 돌변하는지 평생 가도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하지만 수학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성이 어느 순간 수직으로 치솟아 오르는 기하급수적 파괴력을 믿으십시오. 그 숨막히는 평지 구간을 피 흘리며 횡단하지 않은 자는 결코 정상의 쾌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당신을 가난의 수렁에 처박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박살내는 것. 그것이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임무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 결함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위대한 부의 축적은 뼈를 깎는 인내와 보상 지연을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참을성이라는 유전자를 타고나지 못했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본능을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하수들은 단 1초도 엉덩이를 붙이고 기다리지 못하죠. 옆집 이웃이 요트를 사고 호와 유람선을 타는 꼴을 보면 속이 뒤틀려 미쳐버립니다. 뒤처진다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오늘 당장의 알량한 위안을 위해
피 같은 종잣돈을 태워버리고 내일의 확실한 파멸을 예약합니다. 인내의 대가는 이토록 잔인합니다. 초창기 한 달에 $400를 쥐어짜며 먼지처럼 쌓이는 잔고를 노려볼 때 세상은 당신의 귓가에 당장 돈을 쓰라고 악마처럼 속삭일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쓰레기 같은 광고들이 쏟아지고 직장 동료들은 새로 뽑은 신차 자랑에 열을 올리겠죠. 결코 그들의 얄팍한 환상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지갑 수준을 비웃듯 가짜 부자들의 화려한 환상을 주입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영원한 패배자로 착각하게 되죠. 당장의 희생을 조롱하며 내일은 없으니 오늘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 썩어빠진 착각에서 당신의 모든 부가 산산조각납니다. 통락장이나 투자 실패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저 기다리지 못하는 병 때문이죠. 30살에 옆집보다 가난해 보이는 걸 못 참은 대가로 50살의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수백 년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장악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를 보십시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처참한 지옥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번 돈보다 쓴 돈이 항상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색이 한번 나올까 말까한 악마적 재능으로 떼돈을 쓸어 담았지만 결국 파산한 채 죽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면 그 어떤 천재성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모차르트조차 이 끔찍한 결말을 피하지 못했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은 다를 거라 믿습니까? 잔인한 진실을 알려드리죠. 당신의 연봉 꼬리표는 불을 쌓는 것과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허구한 날 파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가 커질수록 그들의 오만방자한 소비 지출도 미친 듯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40,000를 벌면서 $5,000를 악착같이 쥐고 있는 자가 $200,000를 벌며 펑펑 쓰는 멍청이보다 결국 모든 부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수학은 당신의 직함이나 세금 구간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 독은 바로 질투입니다. 이 세상을 미치게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은 탐욕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시기심이죠. 저는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이 질투심이 사람들의 계절을 찢어발기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계획 아래 $15,000라는 고지를 향해 피투성이가 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부자가 된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견고했던 당신의 전략이 갑자기 초라한 쓰레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미친 짓에 돈을 던지고 섭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들을 쫓아가며 당신의 목숨줄마저 스스로 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질투가 뼛속까지 소름 끼치는 이유는 이미 성공의 궤도에 오른 자들의 숨통마저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는 하루살이 인생들은 어차피 질투가 없어도 무너질 자들입니다. 그런 패배자들은 내버려 두십시오. 질투의 진짜 먹잇감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도 곁눈질 한 번에 멘탈이 박살나버린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제차를 뽑은 앞집 남자는 18%의 살인적인 할부 이자에 목이 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저택을 산 직장 동료는 해고 통고 한 방이면 곧바로 길거리에 나앉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얻은 듯 떵떵거리는 친구도 내일 당장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갈 처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장부의 실체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질투는 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고 조작된 가짜 쇼윈도만 쫓을 뿐이죠. 경고하건대 당신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은 평생토록 등장할 겁니다. 그건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하찮은 사실에 휘둘려 $15,000를 향한 당신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스스로 짓밟는 멍청한 짓입니다. 질투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죄악입니다. 단 1초의 쾌락조차 없으니까요. 폭식이라는 죄악은 최소한 혀끝의 달콤함이라도 남기지 않습니까? 반면 질투는 남의 축제를 보며 방구석에서 피눈물만 흘리게 만들 뿐 당신의 통장에는
단 한 푼의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수십 년 전 이 악성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안의 시기심을 깨울 수 없으며 남이 무엇을 가졌든 쥐뿔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냉혹한 마인드 세팅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수백만 달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잣대라는 독약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 오직 당신이 세운 핏빛 계획과 치열한 목표만을 철저하게 추적하십시오. 당신만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순간 목을 조르던 강박관념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세 번째 파멸의 함정은 자기 연민입니다. 이는 편집증만큼이나 지독해서 한번 감염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역겨운 감정에 절대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뇌가 핑계를 대며 우는 소리를 내려 할 때마다 그 즉시 대가리를 깨서라도 멈춰야 합니다. 환경이 시궁창 같습니까? 밑바닥 흙수저입니까? 동정심은 단 1원도 벌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의 팔다리를 마비시키고 영원한 노예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불을 거머쥐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역발상이지만 안타깝게도 멍청한 대중은 이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다수는 어떻게 해야 돈을 쓸어 담을지만 침을 흘리며 고민하죠.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억만장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를 평생 빚쟁이 거지로 구천을 떠돌게 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짓거리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전설적인 격언이 이 진리를 명확히 꿰뚫습니다. 내가 죽을 장소만 알 수 있다면 평생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텐데 당신을 확실한 파산으로 처박는 행동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리스트를 종이에 적어보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집니다. 번 돈보다 더 처발라 쓰는 것, 쥐뿔도 저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확실한 자살 행위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에 서명하는 것 역시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신용 없는 인간 쓰레기로 지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승진시키거나 동업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무기력하게 뒹굴거나 시기심에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짓도 마찬가지죠. 이 파멸의 지르바트를 전부 지도에 표시하고 나면 승리의 전략은 섬뜩할 만큼 단순해집니다. 방금 적어내린 그 미친 짓들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똑똑해지려 발악하는 것보다 그저 멍청한 짓만 꾸준히 피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두의 초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얼간이들은 잔머리를 굴려 천재 코스프레를 하려 들지만 제 유일한 목표는 그저 등신 같은 짓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말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뻔해서 99%의 인간들이 비웃고 처박아드는 절대 원칙 하나를 뇌리에 새겨 넣으십시오. 벌어들인 돈보다 무조건 적게 쓰라는 겁니다. 단돈 몇 푼이라도 매일 악착같이 모으십시오.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부려 거대한 눈덩이로 만들어줄 겁니다. 덜 쓰고 냉혹하게 투자하십시오. 이 잔인할 정도의 단순함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멘탈을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활동을 즉각 찢어버리십시오. 죽는 날까지 독하게 배우고 당장의 쾌락을 무자비하게 억누르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15,000달러 달성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기적의 신이 당신을 구제해주기만을 평생 빌고 또 빌어야 할 겁니다. 제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하나 고발하죠. 1982년 아버지를 찾아가 4,000달러를 빌렸을 때 저는 텅 빈 지갑보다 박살난 뇌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바닥으로 기어내려가 제 치명적인 오판들을 현미경처럼 해부하기 시작했죠. 제가 짓밟았던 부의 절대 원칙들을 피눈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면 똑같은 미친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강철 같은 통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단 2년 만에 아버지의 빚을 갚아버렸죠. 5년 후
브리지워터의 운용 자산은 500만 달러로 폭발했고 지금은 1,24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자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멍청이들은 이 미친 성장의 핵심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제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돈을 끌어모은 게 아닙니다. 어떠한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부를 증식하는 법칙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15,000달러라는 고지를 밟고 싶습니까? 알량한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따위는 개나 줘버리십시오. 오직 시스템만이 답입니다. 월급이 꽂히는 1초 만에 저축이 빠져나가도록 잠가버리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히 추적하십시오. 부업을 뛰어 수입을 쥐어짜내고 쓸데없이 새는 돈의 숨통을 사정없이 끊어놓으십시오. 우울하든 기쁘든 그딴 강정의 쓰레기통은 무시한 채 매달 기계처럼 이 짓을 무한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라는 짐승의 본성을 뼛속 깊이 각인시켜야 할 때입니다. 자칭 똑똑하다는 자들이 15,000달러의 문턱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고 멸망하는 가장 끔찍한 함정이 바로 이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자들이 파산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술, 여자, 그리고 빚입니다. 그중 최악은 단연 빚이며 이 파멸의 패턴은 무한 반복됩니다. 8,000달러나 10,000달러쯤 모으면 다들 조급해집니다. 결국 돈을 빌려 투자판에 뛰어들죠. 처음엔 빚이 수익을 뻥튀기 해주니 환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폭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당신의 손실을 무자비하게 증폭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브리지워터가 과도한 빚을 경계한 건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평생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4번이나 도박을 걸 필요가 없죠. 천천히 부를 쌓는 것의 진짜 위력은 2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빚 없이 순수하게 모은 15,000달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절약은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하니 이제 당신의 돈 버는 능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하는 부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 부를 줄 자격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소득을 늘리려면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지갑을 열게 만들 압도적 기술, 흔들림 없는 신뢰, 그리고 실전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배움의 마침표란 없습니다. 최후의 승자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아침보다 단 1%라도 더 현명해진 채 잠자리에 드는 지독한 학습 기계들일 뿐입니다. 장기전에서는 이것이 모든 승패를 가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의무이며 평생의 학습은 절대적 명령입니다. 학습 없이는 철저히 도태됩니다. 책을 놓은 현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의 그 비참한 월급이 당신의 영원한 꼬리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푼돈은 당신의 영원한 한계로 굳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만이 당신의 몸값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몸값이 뛸수록 당신이 거머쥘 자본의 크기도 배로 불어납니다. 자본이 쌓이면 비로소 복리라는 괴물이 깨어납니다. 제 초창기 시절 친구와 각각 15,000달러씩 투자했던 부동산 거래를 폭로하겠습니다. 그건 제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개조했고 월세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3년 뒤 매각하자 그 15,000달러는 47,000달러로 둔갑했습니다. 자본이 지능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첫 순간이었죠. 여기서 충격적인 핵심을 말씀드리죠. 5,000달러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최소 이점료가 15,000달러였으니까요. 그 선을 넘지 못했다면 눈앞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입장권을 쥐어야만 판에 낄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베끼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15,000달러를 손에 쥐는 순간 빈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거대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본은 기회를 빨아들이고 기회는 더 큰 자본을 낳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건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돈이 곧 돈을 낳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 폭발적인 부의 궤도에 진입할 초기 자본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 잔혹한 부의 사이클이 바로 15,000달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심의 부재로 여기서 파멸합니다. 거대한 부는 매매가 아니라 지독한 기다림에서 탄생합니다. 대중은 뭐라도 하고 있다는 얄팍한 안도감을 위해 끊임없이 사고팔며 막대한 수수료를 탕진하죠. 단기 차익으로 세금을 뜯기고 가만히 뒀으면 당신을 겁으로 만들어줬을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박살내고 있는 꼴입니다. 복리의 제일 원칙은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입니다. 잘 크는 자산을 팔 때마다 세금으로 피를 흘리고 복리로 굴러갈 당신의 총알은 처참히 줄어듭니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찬수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멍청함 때문에 다들 벼락거지가 되죠. 이제부터 가장 치명적인 진실을 경고하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어느 절벽에 서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는 75년짜리 거대한 부채 주기의 끝자락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무려 50년간 이 파멸의 주기를 파헤쳐왔습니다. 이 주기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총부채는 90조 달러를 넘겼고 정부 부채만 35조 달러에 달합니다. 국가의 이자 상환액이 국방비를 초과하는 순간 이미 경제 붕괴의 초읽기는 시작된 겁니다. 부채 주기가 끝날 때마다 역사상 500년간 예외 없이 세 가지 비극이 터졌습니다. 파산, 구조조정, 아니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이 지옥 속에서 자본을 쥔 자들은 불을 독식했지만 빈자들은 뼈대까지 짓밟혔습니다. 이 대재앙이 닥치기 전 15,000달러를 거머쥔다면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자산을 헐값에 쓸어담는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여유가 생깁니다. 학살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이 혼돈을 철저히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대피할 시간은 끝나갑니다. 다음 끔찍한 디레버리징까지 고작 12개월에서 24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15,000달러가 없다면 당신은 경제적 시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은 사치품이나 끌어안으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완벽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죠. 빈털털이라는 건 남이 던져주는 더러운 일이라도 주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5,000달러가 생기면 판도가 뒤집힙니다. 당당하게 싫어 라고 거절할 권력이 생깁니다.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무기가 쥐어집니다. 15,000달러가 당신과 세상의 가불관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부가 쌓일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명심하십시오. 무수한 이들이 달콤한 성공의 문턱에서 파멸을 맞습니다. 15,000달러를 넘겼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부를 거머쥔 자들은 통장 잔고가 폭발해도 씀씀이를 억누릅니다. 당신이 쓰지 않고 남긴 단 1달러조차 복리라는 괴물로 성장할 씨앗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아치우는 사기꾼들의 혀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금융계는 기만적인 복잡성으로 당신의 돈을 뜯어내지만 당신의 진짜 부는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투자 계좌를 매일 들여다보는 강박도 버리십시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볼수록 멍청한 짓을 저지를 확률만 치솟습니다. 건방지게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들지 마십시오. 우량자산을 찾아냈다면 짐승처럼 물고 버티십시오. 오늘 제 입에서 나온 모든 것 중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번 것보다 덜 쓰고 미친 듯이 일하며 끝없이 배우십시오. 신뢰를 지키고 임해하십시오. 빚을 피하고 남을 질투하지도 스스로를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영역에만 머물고 멍청한 도박은 금물입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복잡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수십 년간 묵묵히 실천하는 그 자체가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유혹만 난무할 때 첫 15,000달러를 모으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일 겁니다. 당장 써버리고 싶어 이 길이 맞는지 수도 없이 의심하겠죠.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롭게 사는 얼간이들을 보며 흔들리더라도 눈 딱 감고 버티십시오. 그 마의 1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됩니다. 해낼 수 있다는 증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당신의 자본이 마침내 스스로 돈을 물어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뼛속까지 짓누르던 빈곤의 공포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만 달러를 향해 돌진할 때 당신의 돈은 든든한 용병이 됩니다.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자본은 당신만큼 피 터지게 일하는 완벽한 동업자가 될 것입니다. 폭발적인 자산 증식의 변곡점, 그 너머에 완벽한 경제적 자유가 기다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잔혹하고 지루한 초기 정체 구간을 맨몸으로 버텨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부는 영원히 제로입니다. 생존의 마지노선인 첫 15,000달러를 쥐어짜내지 못한다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복리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파괴력과 그 씨앗을 심는 끔찍한 고통을 뼛속까지 깨닫는 것, 이것이 소수만 아는 부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제 당신도 자본주의의 잔혹한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대로 가난하게 죽으시겠습니까? 쟁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단 1초도 변명하며 허비하지 마십시오. 복리의 폭발을 일으키는 유일한 기폭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며 흘려보낸 1년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막대한 자산의 영구적 손실을 뜻합니다. 당장 행동하십시오. 자본을 축적하고 멍청한 투기를 피하며 지독하게 배우고 인내하십시오. 대중의 광기에 휩쓸려 부자인 척 연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고독한 원칙주의자가 되어 거대한 진짜 부를 지배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는 지난 50년간 피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무엇이 살아남는지 철저히 목격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리에도 그 유일한 해답이 명확히 꽂혔을 겁니다.